300개 의원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입니다. 무대 위의 주인공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입니다. 하지만 그 무대를 기획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보좌관들이죠. 오늘 찾아가는 판도라에서는 그 무대 뒤의 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결단도 낼 수 있다.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 손 닿는 사람은 좀 앞쪽에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앉으시죠.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제가 자기소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맹성규 의원실의 하정철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사실 제 경력이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일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잠깐 지방대 교수 한 6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잠깐 어공생활 잠깐 했었습니다. 뉴욕주의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고 예. 이제 어쩌다가 공무원이 됐기도 했고 그것도 청와대에서 예. 교수 생활도 했고 네 가지 직업 중에 보좌관이 제일 을 아닌가요? 일단 모시는 의원님하고 어떤 관계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지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느끼는 보람도 있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렇게 갔느냐 이해 못하는 면도 있지만 뭐 꿈이 있고 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김기현 의원실의 황교안 보좌관이고요. 국민의힘 제35대 그 보좌진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샀다고는 하지만 서류도 안 내고 이제 내겠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럼 모든 보좌관들의 대표격이군요. 국회의장과 네, 아니요 국회의장보다는 못하지만 이제 보좌진들의 국민의힘 보좌진들의 좀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저는 20년 전에 이제 17대 국회 당시에 인턴 비서로 처음 들어왔다가 당 사무처로 잠깐 갔었다가 다시 보좌관으로 온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황 보좌님 20년 동안 그러면 국회에서만 생활하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20년 동안 국회를 안 떠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안 떠난 게 아니라 못 떠난 거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 예. 떠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여기서 인턴 비서 시작할 때는 저도 여기서 20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고요. 대학생 시절에 뭔가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좀 그런 믿음으로 뭔가 국회가 그 세상을 바꾸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그거와 별개로 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예. 것들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또 여기 부장님처럼 이렇게 좋은 학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데를 못 나가고 아직 다만 이제 또 사명감과 그리고 또 그래도 여기 나름대로의 또 보람도 있는 곳이어서 만족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좌관님 좀 특이하신 게 그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워낙 이제 공채로 해서 되게 되시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국회를 들어오셔서 보좌 직원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당직자로 공채로 들어가셨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뜻을 품으시고 다시 보좌 직원 오신 거거든요. 당직자는 정규직이고, 정규직이고요. 그렇죠. 예. 보좌관은 비정규직인데 다시 비정규직을 택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원래 완전히 그만두시고 나온 케이스는 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굉장한 실력과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가장 핫한 거지만 뭐 정기 국정감사라든지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또 쟁점 법안들 막 처리할 때 보면 여야 의원들 막 고성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예. 여야 보좌관끼리도 막 싸워요. 일단 제가 경험한 바는 없는데요. 양 당 간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거나 긴장이 되면 보좌관들 사이에서 좀 긴장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생각은 비슷하거든요. 예.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보는 방향이나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은 상당수 공유돼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같이 좀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서로 좀 속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저녁에 술자리도 좀 많이 갖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얼마 전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 같은 문제 네. 있었을 때 이거는 또 다른 문제도 아니고 보좌진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좌진 전체가 나서야 된다고 해서 뭐 여가위 상임위장 앞에 가서 저희가 이제 피켓 시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는데요. 보좌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뭐 민보역 같은 저희도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는 보좌진들과 서로 척을 지거나 뭐 그들과 싸우려고 하거나 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강선우 의원 이제 얘기를 장관 후보자 얘기를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이렇게 뒤범벅이 되어서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렇게 차량에도 실려져 나왔습니다. 이 논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분들 관련해서는 모두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입장이 오히려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저희가 좀 곤란하긴 한데 저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회관에서 의원님들 중에 조금 보좌 직원들하고 관계가 동지적 관계보다는 그렇지 못한 관계가 좀 있는 의원이 중속적 관계, 상하 수직 관계 이런 거요. 예, 아니 근데 뭐 상하 수직도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좀 존중해주지 않는 방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솔직히 많이 돌거든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예, 방금 말씀하신 뭐 보좌진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존중하는 태도, 인식 개선 당연히 필요하고 저희도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 자체가 이제 강선우 후보자한테서 비롯된 것이고 예. 선 먼저 사퇴를 하는 게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강선우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 자체가 특히나 여가부 장관 아닙니까? 예.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여가부 장관을 된다면 여가부 장관을 임명시켜 놓고서 우리는 우리대로 보좌진 처우 개선하고 보좌진에 대한 존중을 하자 그러면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기가 된 강선우 후보자 사퇴가 먼저 그 방향대로 나아가자라는 입장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소문상으로 안 좋다고 하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실제 겪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해요. 제가 이제 모셨던 의원님들이 제가 앞에 이낙연 대표님 모셨고 이제 홍익표 의원님 모셨고 지금 맹성규 의원님 모시고 있는데 예. 홍익표 의원님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는 너무 좋은 의원님 아니냐, 예, 예. 그 방 너무 좋은 방 아니냐 했고 이낙연 대표님은 저는 솔직히 너무 좋았는데 제가 너무 좋다고 하면 야 너는 충성도가 진짜 좋구나, 야 너는 진짜 싫은 소리를 안 하네 그랬는데 실제 경험해 봤을 때 좀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강선우 의원님을 제가 경험해 본 건 아니어서 근데 혹시 들리는 말씀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없는 건 없다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낙연 그리고 저희 홍익표 의원 전 의원 것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모시고 있는 맹 의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맹성규 의원님 모시고 있는데 맹성규 의원님은 국토부 차관 출신의 정통 관료고 이제 삼선 의원님이신데 완전 의리파 의원님입니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좀 크게 내실 때도 있는데 장관님, 네네. 지금 장관님 이거 지금 설명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이 방송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신 것이 마치 100% 진실인 것처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혹을 증폭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모셨던 홍익표 의원님하고는 또 전혀 스타일이 다르신데 약간 너무 좀 순수하시다 하는 생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거를 좀 잘 편집해가지고 요 부분을 김기현 의원님 자랑하시거든요. 그 진짜 김기현 의원님 칭찬도 한마디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대표님이 워낙 이제 저희 대표님이라고 부르는데 당 대표를 하셨으니까 워낙 좀 약간 국민적 이미지로는 이렇게 강성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짓을 했다고요? 명백한 불법이라고요? 아니 대위원장께서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이게? 좀 따뜻하신 분이고요. 저도 그걸 믿고 사실은 정규직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직원들한테 직접 카드도 직접 써주시고 또 직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약속 없으시면 구내식당 가서 같이 직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좋으신 분이고 사실은 뭐 말씀하신 맹성규 의원님도 그렇고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도 존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화에 나서고 국회를 좀 이끌어 가셔야지 국민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의원님은 진짜 좋다고 많이 들은 거예요. 바꾸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국민의힘 이제 보좌관 협의회 회장을 맡으셨잖아요. 여당의 보좌관 협의회 회장과 야당의 보좌관 협의회 회장은 좀 다르죠. 다릅니다, 확실히. 여당일 때는 기본적으로 보좌진들뿐만 아니라 정책 부분이면 약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만
야당인 경우에는 사실상 보좌진이 이 당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전략, 정무, 홍보, 정책 다 사실 보좌진들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당 보좌진들보다 야당 보좌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역할을 해야 되고, 사실 뭐 예전에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국회의 꽃은 야당 보좌관이다. 더 자신의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토대는 좀 야당일 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당이 좋죠? 아, 여당이 좋죠, 당연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여당 의원분들이나 여당 보좌관들은 견제가 아니라 방어하는 데 집중을 하잖아요. 야당 의원이 공격하면 막아줄까? 그 방어 논리를 혹시 만드나요?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어한다고만 보시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후보자가 정책적으로 좀 본인이 볼 때 좀 덜 개혁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겸해서 오히려 장관이 되면 또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인사청문회 자리를 겸해서 오히려 요구를 또 강하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전 정부의 이런 실정으로 꽉 막혀버린 남북 대화의 창구, 물꼬를 틀 수 있고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남과 북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불가침한다는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류 협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시면 실제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은 군사 정책을 넘어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외교 현안, 사회 전반적 시각 이런 걸 다 포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이 볼 수 없는 민의 시각에서 더 넓고 더 크게 보도록 하고 안보 태세에 빈틈없이 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잖아요, 보좌관들이. 그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고 엉뚱하게 질문하는 의원분들도 몇 분 있으셨어요. MS하고 한글 워드만 해당되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그런 다른 것은 회사가 MS를 하면 다른 회사가 있지 않지 무조건 않습니까? 입찰하도록 돼 있죠. MS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한글 워드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하고 수의 계약을 하신 거죠. 자꾸만 여기 이 자리에서 저기 하려고 그러세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와서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내 딸입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규 사업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준비한 데 무능한 국민에게 실수가 있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라는 것이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못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좀 속상하죠. 어떠십니까? 여기서 다시 자랑을 하자면 저희 대표님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공감을 하지 못하겠지만, 말을 잘하고 질의를 잘하는 능력만이 사실 국회의원의 덕목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역할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뭐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뭐 보좌진들이 우리 의원님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뭐 서면 답변을 받아내고 그 답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입법적 보완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좀 공론화를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상임위장에서의 질의만으로 그 보좌진들의 노력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꼭 제 직접 경험은 아니었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의원님이 소화를 잘 못하시면 속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을 단계별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증인이나 누구한테 질문했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걸 보여주면서 당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도 좀 많이 한 경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의원님이 이제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한 번에 다 얘기해 버리시면 그렇죠. 상대방은 그냥 빠져나갈 그냥 듣고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좀 아쉽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이제 거쳤잖아요. 주변 분들이 좀 잘해라. 너네 왜 그러냐? 너네 당 왜 그러냐? 혹시 그런 지적 많이 합니까? 많이 봤죠, 많이 봤습니다. 국민의힘 너무 싫어. 뭐 이런 사람보다는 니네 좀 잘 해봐라. 지금 너네 모습 보면은 나는 표를 줄 수 없다. 이런 분들이 사실 많고요. 그런 거 느낄 때마다 사실은 죽으면이라도 좀 숨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보좌진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그런 면에서 상실감을 많이 느꼈고 좀 허탈함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려갈 때도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여야가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제 가까운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직접 인터뷰하는 것보다 이제 보좌관들하고 인터뷰하니까 진짜 이게 좀 절절하고 더 진심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